해당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인 것을 전제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중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 즉 무허가 건축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건물들은 소유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가진 땅에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짓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다음에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이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보상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상,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 자체는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나 그러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무허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도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보상금은 해당 건물의 구조나 시공 상태, 이용 상황, 내구 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이전하기 어렵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때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의 이전비가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을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 즉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간혹 건축물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사업 때문에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은 다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취득비는 건물의 신축 비용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 비용인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해당 건물의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 수정을 해서 해당 건물의 현재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상금 산정 방법은 건물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손해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면에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즉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과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이용 상황으로 토지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농지였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기 전 이용 상황인 농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적법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으로 무허가 건축물 등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의 소유자분들은 그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런 건물에서 소유자가 직접 행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보상을 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상 금액은 적법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모두 적법한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일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의 소유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인 것을 전제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취급돼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건축한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기준 시점은 바로 1989년 1월 24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있습니다. 해당 부칙 규정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부상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토지 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지어서 계속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일단 공부상지목에 따라서 농지나 임야로 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보상금 통보를 받으시면 반드시 이런 사항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건물로 취급된 무허가 건물의 면적, 이 면적이 얼마인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부지이지만 이용 상황이 적법한 대지로 평가될 수 있는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그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면적을 적법한 대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물에 관한 보상은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상 횟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무허가 건물에 관한 분쟁도 다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